서울의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 지인도 이런 고민을 갖고 있어서 지인 소개도 시켜줄 겸 서울에 있는 9억 이하 아파트 5군데를 정리해봤습니다. 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한 4억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청문피사 계산기로 소득이랑 대출 금액, 대출 기간, 금리 계산해서 고려해봤더니 주담대 5억 정도 받으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24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이 한 24%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사실 영끌까지는 아니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라 생각해서 한 5억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한 9억 정도 아파트까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 중에 세대수도 좀 있고 지금 시세보다 약간 가격이 저렴한 단지들, 그리고 추후에 가격이 비슷한 금액대의 아파트보다 더 오를 수 있는 단지들을 5개 정도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관악구에 있는 벽산 블루밍 1차이고요. 이 단지는 뭐 역세권은 아닙니다. 사실 역세권의 서울 구축 단지는 이미 뭐 12억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른 상태이죠. 이 단지를 왜 소개를 드리냐면, 일단 첫째는 아파트를 살 때 원하는 건 다른 아파트들보다 더 많이 오를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사실 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단지들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9억이 다 넘었죠,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남은 단지들 내에서 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단지들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대수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호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조금 오를 수 있는,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가 살짝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5개 단지를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벽산 블루밍 1차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가격이 9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단지가 23년 중반까지 6억 정도까지 가격이 한 3억 하락했다가 지금은 한 25% 오른 가격인 한 7억 5천 정도부터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실거래 창을 보시면 한 5, 6월에 거래가 좀 많이 되다가 7월 달에 살짝 조금 줄어든 모습이거든요. 아마 대출 규제 여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단지들을 이제 남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안 살 때 내 집 마련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보는 이유가 21년도 가격인 9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서울의 상급지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21년도 가격의 120%, 그러니까 그 21년도에 10억이었던 단지면 현재 가격이 한 12억 이렇게까지 올라왔거든요. 현재 120%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구축 단지들도 한 100%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5천 정도 충분히 올해 안에 올라갈 수 있는 단지라고 보고, 하락해도 사실 23년도 가격이 6억에서 방어가 됐기 때문에 진짜 많이 떨어져도 1억 5천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오르면 1억 5천 벌 수 있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런 단지들이 투자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을 통해서 강남 쪽 접근성도 괜찮기 때문에 관악 벽산 블루밍 1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 드릴 단지는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 우성 2차입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층만 9억 이하의 거래가 되고요. 중층 이상은 한 9억 후반에서 9억 한 8천 이 정도, 한 1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를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단지 자체가 그 목동 뒷단지에서도 더 뒤에 있기 때문에 같은 뭐 목동 단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재건축 단지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그 급지가 높은 지역 주변에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굉장한 호재이거든요. 목동 재건축이 점점 가시화되면 이 단지들도 결국에는 따라오를 수밖에 없는 단지들이고요. 그게 언제 보였냐면 21년도 가격을 보시면 이 단지가 84 타입이 12억 3천까지 올라갔던 단지입니다. 근데 이 단지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 8억 중반 정도까지 떨어졌었고, 지금은 한 20% 정도 조금 회복을 못한 한 15% 정도 가격을 회복해서 9억 후반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지는 이제 전고점에 100%까지 온다 보면 사실 지금 10억이니까 한 2억에서 2억 3천까지 오를 수 있는 단지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는 뭐 애기 키우는 가정이라 하시면 1층 같은 거 좀 저렴하게 좀 사고, 지금 남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안 사잖아요. 이때 이제 집을 보고 가격을 더 흥정을 해서 아파트를 사면 좋겠죠. 그래서
좀 정리하면 21년도 고점이 높았던 단지들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21년도 고점이 높았던 대부분의 단지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단지는 가격이 조금 덜 올라서 소개해드리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이쪽 세전력 인근 자체가 뭐 되게 대규모 호재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냥 여기는 살짝 가성비로 추천드리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버스 통해서 뭐 DMC나 광화문, 종로 쪽 접근이 용이한 편이고요. 그리고 21년도 가격이 한 9억 3천까지 올라갔던 단지인데 이제 현재 가격이 한 7억 5천이기 때문에 전고점의 한 85% 정도 가격이 올라와서 크게 오르지는 않은 상태인 가격이고요. 전세가율이 좀 더 높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 연식을 보시면 2011년식이잖아요. 그래서 연식이 좀 준신축급에 가깝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아서 만약에 갭 투자를 하시면 투자금이 조금 덜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점은 한 21년도 가격인 9억 초반이기 때문에 상승이 오면 한 1억 5천, 또 하락이 23년도처럼 오면은 1억 5천 정도 떨어질 수 있는 단지. 그리고 주변에 뭐 딱히 시세를 이끌어줄 대규모 호재가 있지는 않고 좀 더 가성비가 좋은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이제 동대문구 단지입니다. 동대문구 자체가 청량리나 이문 휘경이나 뭐 제기동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이 좋아지거든요. 점점. 근데 그 단지들과 주변에 있지는 않지만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호재권 범위 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도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1년도 가격이 한 8억 5천, 8억 6천까지 올랐던 단지인데 가격이 한 6억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7억 5천 정도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5, 6월에 거래가 조금 많이 됐었고요. 현재는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 전세가를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도 조금 가성비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단지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단지는 아닌데 광명의 신축 단지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항상 실거주자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서울의 구축인 용의 꼬리를 잡을 거냐, 뱀의 머리, 광명을 잡을 거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투자 자금,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 그리고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야 되는데 만약에 상승이 온다 봤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 구축 단지보다는 광명의 신축 단지들이 돈을 더 벌 겁니다. 근데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광명 사거리역 7호선 인근이 당연히 좀 더 좋고요. 1호선 개봉역 쪽 보다 그 인근에 있는 단지들 중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11월에 입주를 하고요. 그 전에도 이제 헤리티지 자이나 많은 단지들이 입주를 해서 전세가가 현재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에도 또 위쪽에 입주하는 단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전용 5구 타입이 매매가 9억 5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중반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광명이 지금 전세가가 입주장이라 이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까지 이제 떨어질 건데 이게 만약에 2년에서 4년이 지나면 전세가는 6억 정도로 갈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세가가 형성이 되면 매매가는 5구 타입 기준으로 12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산 금액보다 2억 5천에서 3억을 더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구축 단지보다 좀 더 시세상 차익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명확하게 뭐냐면 일단 도시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상승이 좀 더딜 수 있다는 점이고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회복을 해야 매매가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세 상승이 좀 더딜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당장 실거주 할 게 아니라면은 그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세전력 인근에 있는 백년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3억 막 이 정도면 내 집을 일단 사놓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이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억에서 6억으로 이제 돈을 투자하면은 서울의 9억보다 더 높은 가격인 뭐 한 12억까지 아파트를 이제 갭 투자로 잡아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단지를 포기하고 광명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서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난 신축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
하시면은 사실 광명 쪽을 매수하시는 게 맞고, 나는 지금 당장 직주 근접의 편의성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구축 단지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의 구축 단지 4개 정도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추가로 광명의 신축 단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잡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한 올해 한 11월 25년 11월 정도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단지가 한 9억 정도 매매가가 나오는 단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격이 괜찮기는 한데 전세가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임장도 다니면서 부동산 매물도 확인해 보면서 시세를 조금 확인해 보다가 진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 9억 이하 아파트 단지 5군데 소개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